증인에 대한 2023년도에 있었던 1차 탄핵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 2년 전 2023년 2월 8일에 재난대응조치 위반 그리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회에서 1차로 탄핵 소추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25일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곳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증인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된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재난 관련 재반 법령에 위반한 사실이 없고 성실 의무에 위반한 사실도 없으며 특히 이제 행안부 장관에게는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경찰이나 소방에 관한 지휘 권한이 일체 없다는 사실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을 제79호증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되었던 것은 맞죠? 그렇습니다. 을 제79호증 판결문을 보면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들에 의해서 이태원 참사를 정쟁에 활용하라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그 혐의 포함 간첩죄로 중형이 선고되었었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런 판결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때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접했는데요.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참사와 같이 진상규명 투쟁을 하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내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라는 지령을 북으로부터 내린 것이라고 그렇게 언론 보도에서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적 비극을 이렇게 사회 분열, 그다음에 체제 전복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조직적인 세력이 아직도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고요. 게다가 이것은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인데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증인은 이 1차 탄핵 소추로 인해서 167일 동안 직무가 정지되셨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직무가 정지될 경우에 일반적으로 국정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일단 저희 행정안전부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안전부는 다른 부처하고 조금 특이성이 있는데요. 일반 행정이나 재난 관련에 있어서 총괄 조정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근데 장관이 자리에 없게 되면 차관이 결국 그 역할을 하게 돼야 되는데 장관급 부처를 가지고 총괄 조정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차관이 직무대행을 함에 있어서 차관 고유의 업무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다가 장관의 막중한 업무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사결정이라든지 새로운 정책 추진은 아예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저 현상 유지에 급급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재난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직무 정지 중에 경북 지역 산사태 그리고 오송 지하 차도 침수 발생했었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재난 관리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2023년 제가 직무 정지 기간 중에 굉장히 큰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고요. 경북 산사태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사망이 됐는데 무려 53명이 그때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자체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자체 외에 소방, 경찰, 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데요. 이 차관이 재난 담당 차관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행정 담당 차관이 이 업무를 도저히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다소 자랑 같습니다만 제가 복귀한 작년의 경우에는 이 53명이 사망한 때보다 더 많은 집중호우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불과 6명에 그쳤습니다. 뭐 이러한 결과를 이룬 데 있어서는 수많은 분들이 적극 협력하고 뭐 운도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일을 챙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의 큰 징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행안부 업무 중에 지방금융과 관련된 것도 있으시죠? 예, 저희가 새마을금고를 감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 2023년 7월에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발생했었죠.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있었습니까? 그 당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거기 이제 가입자들이 예적금을 인출하는 소위 그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연체율이 급등해서 예금자 보호 한도 범위 내로 지급받는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거에 돈을 다 빼기 시작한 건데요. 그럴 경우에 그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한도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기재부라든지 금감원, 금융위, 한국은행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굵직굵직한 큰 정책을 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차관이 이런 장관급 기관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직무에 있었으면 뭐 그때 잘 넘어가긴 했지만 조금 더 빨리 새마을금고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행안부 업무 중에 지방 행정 재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문제 발생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새만금에서 이루어졌던 그 세계 청소년 잼버리 대회가 뭐 시작하기 전까지는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셨었는데 상당히 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 기간 거의 전 기간 동안 제가 공동위원장 중에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중에 있었습니다. 만일 그때 제가 직무집행 정지가 아니었으면은 현장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뭐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일일이 다 챙겼을 텐데 차관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업무하기도 벅찬데 제 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이 잼버리 업무를 거의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곳 헌재에서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이 잼버리 개막일 불과 5일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각 판결 받자마자 이 잼버리 현장을 가 보니까 정말 준비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 거의 없었고 그나마 대통령께서 적극 지원을 해주시고 저희 행안부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해서 뭐 우리나라 전 국민, 뭐 종교단체, 기업, 지자체 협력으로 그나마 큰 문제 없이 잼버리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증인에 대한 2차 탄핵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비상계엄 이후에 두 번째 탄핵 소추되셨죠? 그렇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뭐 내란에 동조했다는 건데요. 뭐 하도 황당해가지고 뭐 소추 사유는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증인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그리고 행안부 규정에 의하면 행안부 장관, 경찰과 소방에 대한 지휘권 있으십니까? 소방과 경찰에 대해서는 중요 정책 수립에 대해서만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소방과 경찰에 대해서 지시를 한다거나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일체 없습니다. 네. 증인 비상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께 비상계엄 만류 의사 전달하셨죠. 네, 그리고 경찰의 출동에 관여하기는커녕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과 소방에 대한 지휘권도 없는데 왜 국회에서 증인을 탄핵 소추했다고 보십니까? 뭐 국회에서 뭐 무차별 탄핵 남발을 하는 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결국은
국정을 방해하고 국정에 발목 잡기를 한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증인은 이 정부 들어 29건의 총 탄핵 소추 중에 2번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네. 그 경험에 비추어서 이러한 탄핵들이 국정에 어느 정도 지장을 주는 수준을 넘어서 국정 마비를 초래한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만 해도 사실상 현상 유지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인사도 저희 행정안전부 자체 내 인사도 적체가 됐었고 새로운 정책 추진하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총리, 감사원장, 방통위원장은 간신히 해소가 됐습니다만 중앙지검장 그밖에 특정인의 수사를 담당하던 수많은 검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탄핵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국정이 마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좀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증인 2차 탄핵 소추 당하시고 사임하셨죠? 그렇습니다. 장관의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데 사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탄핵을 보통 당하게 되면 뭐 한 6개월, 반년 가까이 직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제가 1차 탄핵 그 소추 기간 동안에 그 행정안전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에 장애가 있었고 고통을 당했는지 그리고 국정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탄핵을 당하게 되면 탄핵 기간 중에서는 제가 사임할 수도 없고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 수도 없습니다. 부서하는 거는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전혀 아닙니다.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요. 국무회의 록에 부서하는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 선포면은 국방장관, 관계장관과 총리, 대통령이 하는데 그런 거는 사후에도 할 수 있는 문제. 네네.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인데 약간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자체에 대해서는 부서가 없고요.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부서를 하는 겁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네. 잠깐만요. 15분 이어서 쓰시겠습니까? 네, 이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15분. 쪽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평소 뭐 증인 포함 국무위원들에게 어떤 지시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에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전화로 합니까? 아니면 문건 같은 걸로 합니까? 그 면전에서 지시하실 때는 그냥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급한 일 같으면 전화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정식 개통을 통해서 지시사항이 이렇게 문서로 내려옵니다. 네.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지시사항이 기재된 쪽지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쪽지를 주진 않았지만 보여주면서 어떤 지시 내용을 알려준 적은 있습니까? 그런 사실도 전혀 없고요. 뭐 이번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니까 뭐 보여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주면 주지 뭘 보여주고 뭐 그렇게는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보면 증인께서 소방청장에게 몇 군데 단수를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소방청장과 통화는 하셨죠? 통화했습니다. 왜 통화하신 거고 어떤 이야기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제가 대통령님께 이제 그 국무위원들의 분위기, 국무위원들이 생각하는 거 그런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한 1, 2분 머물 때 잠깐 얼핏 보게 된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제가 이제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제 차 안에서 그 쪽지 본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이 되고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본 대로 만약에 단전단수를 소방이 한다고 할 경우에 이것을 그 무작정하게 되면 거기 국민들에게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큰 인사사고가 갑자기 단전단수를 하면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내내 그게 굉장히 마음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돌아간 다음에 이제 큰 사건 사고고 접수된 거는 없는지 어떤 각종 시위나 충돌 같은 상황은 없는지 그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를 했습니다.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물어본 다음에 아까 그 쪽지가 생각이 또 나고 걱정이 돼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라는 취지에 당부를 한 거고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어떤 지시를 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넘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역대 소방청장이나 지금의 허석권 소방청장님에게 어떠한 지시를 한다거나 뭘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일체 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대통령께서 저한테 어떤 지시를 했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제가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달을 하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는 기회에 갑자기 전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을 내가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그럼 증인이 보셨다는 그 종이 문건 대통령 아닌 다른 누군가가 증인에게 전달한 적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종이에 적혀 있다는 지금 언론에 언급되는 몇몇 장소에 계엄군이 가지도 않은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그 장소들에 대한 단전단수 얘기도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단전단수 관련해서 대통령 지시나 국방부 장관 협조 요청도 따로 받은 적 없으시죠? 없습니다. 대통령이 단전단수가 만약에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면 증인에게 직접 지시를 하셨을 텐데 직접 지시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라고?